적천곡의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중이었고 동쪽 사너리에 걸친 해가 협곡을 비추며 그 빛이 무광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땅 위로 햇살이 스며들면서 협곡 전체가 붉은 안개처럼 물들어갔고 공기 속에 철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바람이 불 때마다 피의 흔적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광은 청운검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검 끝에서 흐르던 푸른 기운이 점점 열어져 갔고 허리띠, 속 네 조각의 문양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내공이 천천히 순환하고 있었다.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멎어가고 손끝의 떨림도 잠잠해지면서 전투의 여운이 서서히 가라앉았으며 그의 눈빛만이 여전히 협곡 저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협곡 저편, 먼지 속에서 은빛 가면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느렸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에 피가 떨어지면서 그 소리가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가면의 표면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으며 오른쪽 뺨 부분의 조각 하나가 이미 떨어져 나가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창백한 피부와 깊은 주름이 드러나며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다. 은빛 가면은 더 이상 완전한 가면이 아니었고 그 아래 숨겨진 얼굴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흑철검을 여전히 쥐고 있었으나 검끝이 땅을 향해 쳐져 있었고 천권도 제4 조각의 기운은 거의 사라져서 범신에 새겨진 문양도 빛을 잃은 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으며 가슴과 팔에 난 상처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한때 협곡 전체를 지배하던 압도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지금 그는 단지 패배한 노인의 모습으로 무광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협곡을 스쳐 지나갔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무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검을 든 채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공을 천천히 조절했고 허리띠, 속 네 조각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리면서 청운검의 검신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은빛 가면이 멈춰 섰다. 그는 무광으로부터 열보 거리에서 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며 가면의 금 사이로 그의 눈이 드러나면서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와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흑철검을 천천히 들어 올려 검끝을 무광을 향해 세웠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검은 여전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광이 청운검을 들었다. 두 사람의 기세가 다시 한번 맞붙었고 이번에는 폭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고요하고 무거운 압력이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협곡의 바람이 잠시 멎었으며 새들이 날아가던 소리도 사라졌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두 검의 끝이 서로를 향해 있었다. 은빛 가면의 손에서 힘이 들어갔다. 흑철검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발끝이 땅을 디뎠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땅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진동이 무광의 발끝까지 전해졌다. 가면 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며 그의 내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록 제4 조각의 기운은 사라졌으나 그의 몸속에 남아있는 무공은 여전히 깊고 오래되어 있었다. 무광의 내공이 반응했다. 허리띠 속 네 조각이 격렬하게 떨리면서 청운검의 검신 위로 미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푸른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며 검 위에 투명한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심장이 고동쳤으며 기혈이 순환하고 온몸의 경맥이 하나로 이어졌고 검의 권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그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협곡의 공기가 무겁게 눌리면서 하늘의 붉은 빛이 더욱 짙어졌고 해가 사너리를 완전히 벗어나며 적천곡 전체가 아침의 빛 속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늘어졌으며 그 그림자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겹쳐졌다. 은빛 가면이 입을 열었다. 가면,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며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동시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는 무광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면서 상처에서 피가 다시 흘러나왔다.
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검을 든 채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허리띠 속 내 조각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점점 강해지면서 청운검의 검신 위로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다. 은빛 가면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디디며 그는 무강에게 다가왔고 그의 흑철검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검끝이 하늘을 향했다. 검신 위로 미세한 빛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비록 제4 조각의 기운은 사라졌으나 그의 몸속에 쌓인 수십 년의 내공이 검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무강의 발끝이 움직였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청운검을 가슴 앞에 세웠고 검신이 수직으로 서면서 그의 얼굴을 절반 가렸다. 네 조각의 기운이 검을 타고 흘러나왔으며 푸른 기류가 검 주위를 감돌면서 공기를 천천히 밀어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5보로 좁혀졌다. 겹곡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보이지 않는 힘의 줄이 두 검 사이를 잇고 있었고 그 줄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언제든 터질 것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땅 위의 돌가루들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바람조차 두 사람 주위를 피해서 흐르고 있었다. 은빛 가면의 검이 완전히 올라갔다. 그는 흑철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검끝이 하늘을 향해 서면서 그의 온몸에서 내공이 쏟아져 나왔다. 비록 옛날만큼 강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검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무공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검로를 타고 흐르면서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무강이 검을 움직였다. 청운검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으며 검끝이 은빛 가면의 목을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단지 한 점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으며 그 한 점에 모든 기운이 집중되어 있었다. 내 조각의 힘이 완전히 융합되면서 검 위로 투명한 빛이 흘렀고 그 빛이 공기를 가르며 은빛 가면을 향해 뻗어갔다. 첫 합이 터지려는 순간이었다. 겹곡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으며 바람도 새도 물소리도 모두 멎었고 세상에는 오직 두 검의 끝만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느려진 듯한 순간 속에서 두 검이 공중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검이 부딪혔다. 쇠와 쇠가 맞닿는 소리가 협곡을 가득 채웠으며 그 소리가 산벽에 부딪혀 대울리면서 공기 전체가 진동했다. 불꽃이 검끝에서 튀어나왔고 그 불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땅 위에 떨어져 작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무강의 몸이 뒤로 밀렸으며 그의 발끝이 땅을 긁으면서 한 보, 두 보, 세 보를 물러났다. 은빛 가면도 흔들렸다. 그의 손끝이 떨렸으며 흑철검을 쥔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검자루를 타고 내려가면서 땅에 떨어졌다. 그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으나 어깨가 크게 기울었으며 가슴에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서 붉은 피가 옷을 적셔갔다. 무강이 다시 검을 들었다. 그는 물러선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앞으로 나아갔으며 청운검이 낮게 깔리면서 은빛 가면의 옆구리를 향했다. 검의 궤적이 공기를 가르며 푸른 선을 그렸고 그 선이 빛을 따라 뻗어나가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은빛 가면이 검을 내렸다. 흑철검이 급히 내려오며 청운검의 궤적을 막았고 다시 한번 쇠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다. 그의 팔이 크게 떨렸으며 무릎이 미세하게 굽었고 땅에 금이 가면서 돌가루가 솟아올랐다. 가면의 금이 조금 더 벌어졌으며 왼쪽 눈 부분의 조각도 이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무강의 검로가 바뀌었다. 청운검이 회전하며 위로 치솟았고 검끝이 은빛 가면의 목을 스쳤다. 피가 튀었으며 가면의 턱 부분이 살짝 벗겨지면서 창백한 턱선이 드러났다. 은빛 가면이 급히 고개를 젖혔으나 이미 늦었고 그의 목에서 흐르는 피가 가면의 은빛 표면을 붉게 물들였다. 은빛 가면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세 걸음을 물러나며 거리를 벌렸고 흑철검을 가슴 앞에 가로로 세워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으며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고 가면 뒤 눈빛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다. 그는 무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의 손끝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무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며 청운검이 연속으로 움직이면서 3번, 4번, 5번의 공격을 쏟아냈다.
검끝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를 냈고 그 소리들이 겹쳐지면서 마치 한 마리 맹수가 울부짖는 듯한 기세를 만들어냈다. 내 조각의 기운이 검을 타고 흘렀으며 푸른 기류가 검신을 감싸면서 더욱 날카로운 압력을 만들어냈다. 은빛 가면이 간신히 막아냈다. 흑철검이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무광의 공격을 하나하나 막아냈으나 그의 검로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다. 한 번 막을 때마다 그의 몸이 뒤로 밀렸으며 발끝이 땅을 긁으면서 길게 자국을 남겼다. 가면의 금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이제 얼굴의 절반이 드러날 지경에 이르렀다. 무광의 검세가 더욱 빨라졌다. 청운검이 빛처럼 움직이며 상대의 빈틈을 찾아냈고 검끝이 은빛 가면의 어깨를 스쳤다가 팔을 스쳤다가 다시 가슴을 향했다. 피가 공중에 흩날렸으며 그 피가 햇빛을 받아 붉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협곡 전체가 검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공기가 무겁게 눌리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압력이 형성되었다. 은빛 가면의 검이 느려졌다. 그는 더 이상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으며 단지 검을 세워 몸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다. 그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뒤로 밀렸고 협곡의 벽을 향해 점점 몰리고 있었다. 가면에서 또 하나의 조각이 떨어졌으며 이번에는 왼쪽 이마 부분이 벗겨지면서 흰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무광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청운검이 높이 올라갔으며 검끝이 하늘을 향했다. 내 조각의 기운이 완전히 융합되면서 검 전체가 투명한 빛으로 감싸였고 그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검기둥을 이루는 듯했다. 무광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그의 호흡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은빛 가면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며 협곡의 벽이 그의 등을 받치고 있었다. 흑철검을 든 손이 크게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가면의 금이 이제 거의 전체로 퍼져 있었으며 조금만 더 충격을 받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처럼 보였다. 무광의 검이 내려왔다. 청운검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은빛 가면을 향했고 검끝에 담긴 모든 기운이 한 점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협곡을 울렸다. 푸른 빛이 쏟아지며 상대를 집어삼키려 했고 모든 것이 그 빛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은빛 가면이 흑철검을 들어 올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검을 머리 위로 세웠고 무광의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거대한 폭음이 터졌으며 협곡 전체가 흔들렸다.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땅에 거대한 금이 가면서 협곡의 바닥이 갈라졌다. 은빛 가면의 흑철검이 부러졌다. 검신이 중간에서 끊어지며 위쪽 절반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그것이 회전하면서 햇빛을 반사하다가 땅에 떨어져 쇠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은빛 가면의 손에는 이제 검자루와 짧게 남은 검신만이 남아 있었고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무광의 청운검이 멈췄다. 검끝이 은빛 가면의 목바로 앞에서 멈춰 섰으며 검신에서 흐르던 푸른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무광은 검을 든 채 상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만이 서려 있었다. 은빛 가면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남은 조각들이 일제히 떨어지며 땅에 흩어졌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긴 머리와 깊은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창백한 피부와 피로에 찌든 눈빛,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새겨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오래전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무림맹의 맹주, 한때 강호를 이끌었던 협의 상징,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검끝 앞에 서 있었다. 협곡의 고요가 흘렀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침묵 속에서 단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무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청운검의 검끝도 함께 떨렸다. 무광이 검을 거두지 않았다. 청운검의 검끝은 여전히 상대의 목을 향하고 있었으며 푸른 기운이 검신을 따라 미세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상대의 얼굴을 훑었고
그 얼굴에 새겨진 모든 주름과 상처와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무림맹주, 정도연맹을 이끌던 자, 한때 협의 이름으로 강호를 다스렸던 그 사람이 지금은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맹주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는 무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목에서 흐르는 피가 옷깃을 적셨으며 부러진 검을 든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서려 있었으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무강이 한 걸음 다가섰다. 청운검의 검끝이 더욱 가까워졌으며 이제 맹주의 목과 검끝 사이의 거리는 한치도 되지 않았다. 무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검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내 조각의 기운이 다시 한번 검을 타고 흘렀다. 맹주가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으며 단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 부러진 검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것이 땅에 부딪혀 쇠 울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팔이 축 늘어졌으며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 보였다. 무강의 손이 멈췄다. 검끝이 맹주의 목에 닿기 직전에서 멈춰섰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무강의 눈빛이 흔들렸으며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허리띠, 속 내 조각이 격렬하게 떨렸으나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맹주가 눈을 떴다. 그는 무강을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으나 검은 오지 않았고 단지 목 앞에서 멈춰 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강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 위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다. 무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는 검을 든 채 서 있었으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청운 표국이 불타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피로 물든 협곡과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손이 떨렸으며 청운검의 검끝도 함께 미세하게 흔들렸다. 맹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그는 무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빛 속에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목에서 흐르는 피가 멎지 않았으나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무강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며 검끝을 맹주의 목에서 떼어냈고 청운검을 천천히 내렸다. 검신에서 흐르던 푸른 기운이 가라앉았으며 내 조각의 떨림도 잠잠해졌다. 그는 여전히 맹주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맹주가 벽에서 몸을 떼어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참았고 땅 위에 흩어진 가면의 조각들을 밟으며 걸어왔다. 부러진 검자루를 주워들었으나 곧 다시 내려놓았고 그의 손이 공허하게 허공을 쥐었다. 그는 무강으로부터 5보 거리에서 멈춰섰으며 두 사람 사이에 고요가 흘렀다. 협곡에 바람이 불었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으며 협곡의 벽에 햇빛이 닿으면서 돌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기 속에 여전히 피 냄새가 남아 있었으나 그 냄새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맹주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무강에게 등을 보이며 협곡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이 느리고 무거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흔들렸으며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땅에 자국을 남겼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으며 무강을 돌아보지 않았다. 무강이 청운검을 들었다. 그는 검을 가슴 앞에 세웠으며 검신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내 조각의 문양이 검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검을 허리춤에 꽂았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맹주가 협곡 끝에 다다랐다. 그는 그곳에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붉은 하늘 아래 그의 실루엣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온몸에서 힘이 빠진 채 단지 서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무강이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맹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으며 그의 발걸음이 땅을 딛는 소리가 협곡에 울렸다. 허리띠, 속내 조각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렀다. 그는 맹주로부터 열보 거리에서 멈춰 섰으며 상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맹주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무강을 마주 보며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가 협곡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며 그 이야기 속에는 천권도와 무림맹과 배신과 선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빛 속에 깊은 후회가 가득했다. 무강은 듣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맹주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이야기가 뒷속으로 들어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아버지가 죽어야 했던 이유, 청운 표국이 불타야 했던 이유, 그리고 천권도가 왜 이토록 많은 피를 불러들였는지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맹주의 이야기가 끝나갔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무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으며 단지 깊은 피로와 함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강에게 작은 절을 했고 그 절이 끝나자 다시 돌아서서 협곡 끝을 향해 걸어갔다. 무강이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서 있었으며 맹주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운검은 허리춤에 꽂혀 있었고 그의 손은 검자루를 쥐지 않았다. 내 조각의 떨림이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그의 호흡도 고요해졌다. 협곡에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맹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햇빛이 그의 등을 비추었으며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었고 협곡의 공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맹주가 협곡 끝의 바위 위에 앉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낮추며 돌 위에 주저앉았고 그의 등이 바위에 기댔다.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거의 멎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붉은 하늘이 그의 눈 속에 비쳤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가슴에 얹었으며 그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무강이 다가왔다. 그는 맹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으며 그의 발걸음이 돌을 밟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울렸다. 맹주로부터 5보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 섰고 상대를 내려다보았다. 청운검은 여전히 허리춤에 꽂혀 있었으며 그의 손은 검을 향하지 않았다. 맹주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는 무강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쳤다. 손을 품속으로 넣었으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무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맹주의 손을 주시했으며 내공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내 조각이 미세하게 떨렸다. 청운검의 검자루에 손이 가까이 갔으나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단지 경계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 손이 무엇을 내는지 지켜보았다. 맹주의 손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그것은 작은 옥패였으며 붉은 빛을 띤 옥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옥패의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이 햇빛을 받아 미세하게 빛났다. 맹주는 그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으며 무강을 향해 천천히 내밀었다. 무강이 옥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옥패 위의 문양을 훑었고 그 순간 허리띠 속 내 조각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옥패의 문양과 내 조각의 문양이 서로 호응하며 떨렸고 그 떨림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무강의 내공이 요동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맹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옥패를 든 채 무강을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어떤 간곡함이 담겨 있었다. 천권도 조각들을 모아야 했던 이유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며 무림맹이 무너져 가던 그 시절 강호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다는 것. 황실과 사파와 마교가 동시에 강호를 노리던 그 혼란 속에서 천권도만이 유일한 답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 힘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결국 자신도 그 힘에 잠식되어 갔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옥패는 맹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속죄의 증표였고 그것을 무강에게 건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 구함이었다. 무강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맹주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옥패를 받았다. 옥패가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내 조각의 떨림이 절정에 달했고 온몸의 경맥이 일제히 반응했다. 미세한 통증이 가슴을 스쳤으나 곧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맹주가 무강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무강의 손 위에 포개졌고 차갑고 거친 손의 촉감이 느껴졌다. 그는 무강을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무림맹주의 권위가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한 명의 늙은 무인이 젊은 후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듯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맹주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옥패를 품속 깊이 넣었다. 맹주의 손이 천천히 풀렸으며 그 손이 허공에서 잠시 떨리다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고 협곡의 바람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맹주가 눈을 감았다. 그는 바위에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갔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고 그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얼굴 위로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듯했다. 무강이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맹주를 내려다보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청운검의 검자루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으며 허리띠, 속내 조각의 떨림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협곡의 반대편을 향했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맹주의 숨이 고요해졌다. 그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으며 얼굴 위에 드리워진 평온함이 그대로 굳어졌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협곡 끝의 바위 위에 한때 무림을 이끌었던 맹주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무강이 협곡을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땅을 밟으며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협곡의 벽에 부딪혀 되울렸다. 붉은 하늘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으며 청운검이 허리춤에서 걸음에 맞춰 흔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단지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협곡의 고요가 내렸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땅 위에 흩어진 가면의 조각들이 바람에 굴러갔다. 부러진 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으며 피로 얼룩진 땅이 점점 마르고 있었다. 하늘의 붉은 빛이 서서히 옅어지며 아침의 빛이 협곡 전체를 밝혔다. 무강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는 협곡을 벗어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갔다. 청운검의 검자루만이 마지막까지 햇빛을 반사하다가 마침내 그것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적천곡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고 단지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무강이 맹주를 뒤로 한 채 협곡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으나 무겁게 느껴졌고 품속의 옥패가 미세한 온기를 내뿜으며 가슴팍을 데웠다. 적천곡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으며 붉던 하늘이 이제는 맑고 푸른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협곡 밖으로 나서자 산길이 이어졌고 그 길 너머로 멀리 대도성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무강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청운검이 허리춤에서 걸음에 맞춰 흔들렸으며 허리띠 속 내 조각이 여전히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맹주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말들 속에 담긴 무게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다. 황실과 사파와 마교, 그리고 무너져 가던 무림맹, 천권도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와 배신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산길이 평지로 이어졌다. 무강의 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졌고 그 들판 너머로 큰 길이 보였다. 길 위로 몇몇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멀리서 술의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적천곡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곳까지 닿지 않은 듯했다. 무강이 큰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대도성을 향해 걸어갔으며 해가 그의 등 뒤에서 내리쬐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으나 그는 닦지 않았고 단지 앞만 보며 계속 걸었다. 품속의 옥패가 심장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으며 그 떨림이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무강은 대도성의 외곽에 도착했다. 성벽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인파가 보였다. 무강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으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여행자처럼 보였고 허리춤의 검도 평범한 무인의 것처럼 여겨졌다. 성문을 지나 대도성 안으로 들어섰고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무강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대도성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건물이 보였다. 화려한 기와와 높은 담장, 그리고 대문 위에 새겨진 거대한 글자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남궁세가 5대 세가 중 하나이자 대도성의 실질적 지배자였으며 맹주가 마지막으로 입에 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맹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남궁세가가 혈영루와 손을 잡았다는 것, 천권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림맹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청운표국이 멸문당한 것도 결국 남궁세가의 사주였다는 것이 맹주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진실이었다. 무강의 손이 청운검의 검자루로 향했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리의 사람들이 무강 옆을 지나쳤다. 상인들이 짐을 나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평범한 대도성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무강의 눈에는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고 남궁세가의 그림자가 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내공을 가라앉혔고 품속의 옥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가 지평선에 가까워졌다. 하늘이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대도성의 건물들이 그 붉은 빛에 물들어갔다. 무강은 남궁세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저녁의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대도성이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대문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대문이 무강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문 양쪽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었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무강은 대문으로부터 100보 떨어진 곳에 멈춰섰고 세가의 전체 윤곽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로 건물들이 보였다. 높은 정각과 넓은 마당,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무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남궁세가는 단순한 무인 가문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성과도 같았으며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무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무강의 눈빛이 담장을 훑었고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경비병 한 명이 무강을 발견했다. 그는 무강을 향해 창을 세웠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강은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병이 다시 소리쳤으며 다른 경비병들도 경계 태세를 취했다. 창끝들이 일제히 무강을 향했고 긴장이 대문 앞을 가득 채웠다. 무강이 청운검을 뽑았다. 검신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으며 네 조각의 기운이 검을 타고 흘러나왔다. 경비병들의 얼굴이 굳었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강은 검을 든 채 계속 걸어갔으며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첫 번째 경비병이 창을 찔렀다. 창끝이 무강의 가슴을 향했으나 청운검이 번쩍이며 그 창을 쳐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창대가 부러지며 반으로 갈라졌다. 무강의 검이 계속 움직였으며 경비병의 갑옷을 스쳤다. 피가 튀었고 경비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경비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4명의 창이 동시에 무강을 향했으나 청운검이 원을 그리며 모두 막아냈다. 검기가 터지며 창대들이 일제히 부러졌고 경비병들이 뒤로 밀렸다. 무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으며 대문이 점점 가까워졌다. 대문 안쪽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급박한 종소리가 남궁세가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무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으며 검을 든 무인들이 대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무강은 이제 세가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무강이 대문 앞에 섰다. 그는 청운검을 들어 올렸으며 내 조각의 기운을 검에 집중시켰다. 푸른 빛이 검신을 감싸며 점점 강해졌고 그 빛이 대문 전체를 비추었다. 무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으며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천권제일시 파공. 청운검이 대문을 향해 휘둘러졌고 거대한 검기가 쏟아져 나왔다. 푸른 빛의 파동이 대문을 강타했으며 굉음과 함께 대문이 산산조각났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뒤로 남궁세가의 앞마당이 드러났다. 무강이 세가 안으로 들어섰다. 부서진 대문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무인들이 검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남궁세가의 문장을 탄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무강을 노려보고 있었다. 앞마당의 중앙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 너머로 본 정각이 우뚝 솟아 있었다. 남궁세가의 무인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검신들이 석양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수십 개의 검끝이 무강을 향했다. 앞마당 전체가 삼엄한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무인들의 발끝이 땅을 디뎠고 그들이 일제히 전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강이 청운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그는 무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내 조각의 기운이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렀다. 검의 권이 완전히 깨어났으며 청운검의 검신 위로 투명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무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의 발끝이 땅을 향해 힘을 주었다. 충돌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본 정각의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으며 그의 허리춤에는 명검이 걸려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위엄이 가득했고 오랜 세월 권력을 쥐어온 자의 기세가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웅이었다. 남궁천웅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게 울렸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마당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십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고 그들의 검이 땅을 향해 내려갔다. 남궁천웅은 무인들 사이를 지나 앞마당 중앙으로 걸어왔으며 그의 눈빛이 무강을 향했다. 무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청운검을 든 채 남궁천웅을 바라보았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붙었다. 앞마당 전체의 고요가 흘렀고 수십 명의 무인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으며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남궁천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오랜 세월 강호를 다스려온 자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강에게 물었고 그 물음 속에는 경고와 위협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남궁세가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무강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속에 담긴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정운표국. 그 이름이 무강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앞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진천웅의 이름이 이어졌으며 그날 밤 벌어진 멸문의 참극이 다시 한번 공기 속에 되살아났다. 남궁천웅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무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청운표국의 멸문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혈용루가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궁세가는 정도의 가문이며 그런 비열한 짓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무강의 검끝이 남궁천웅을 향했다. 청운검의 검신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으며 내 조각의 기운이 검을 타고 흘렀다. 무강은 맹주에게 들었던 진실을 입에 담았고 남궁세가가 혈용루와 결탁했다는 것, 천권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림맹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청운표국을 멸문시킨 배후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말했다. 앞마당의 무인들이 술렁였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했다. 남궁천웅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의 손이 허리춤의 검자루로 향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으며 앞마당 전체가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남궁 천웅이 검을 뽑았다. 검신이 빠르게 빠져나오며 쇠 울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앞마당에 퍼졌다. 남궁 세가의 갑옷검, 천웅검이었으며 검신 위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이 미세하게 빛났다. 남궁 천웅은 검을 들어 무광을 향해 세웠으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의 기세가 충돌했다. 무광의 네 조각과 남궁 천웅의 오랜 내공이 공중에서 맞붙었으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앞마당 전체를 눌렀다. 땅 위의 돌가루들이 떨렸고 주변의 무인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으며 그 빛 속에서 두 검의 끝이 서로를 향해 있었다. 남궁 천웅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검이 번쩍이며 무광의 목을 향했고 검로가 예리하고 빨랐다. 남궁 세가의 가정검법, 천웅검법의 첫 초식이었으며 일격에 상대의 숨통을 끊는 살초였다. 검끝이 공기를 가르며 무광에게 다가왔고 그 속도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무광의 청웅검이 움직였다. 검신이 올라가며 남궁 천웅의 일격을 막아냈고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거대한 쇳소리가 터졌다. 불꽃이 검끝에서 튀었으며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렸다. 무광은 세 걸음 물러섰고 남궁 천웅은 두 걸음 물러섰다. 앞마당의 땅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깊게 파였다. 남궁 천웅의 검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연속 공격이었으며 검이 3번, 4번, 5번 연달아 무광을 향했다. 천웅검법의 연환식이었고 한 번의 공격이 막히면 즉시 다음 공격이 이어지는 무자비한 검로였다. 검끝들이 무광의 가슴과 어깨와 옆구리를 동시에 노렸으며 빈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공세였다. 무광이 검의 권을 발동했다. 청웅검이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네 조각의 기운이 완전히 융합되어 검을 타고 흘렸다. 검신 위로 투명한 기류가 퍼져나갔으며 그 기류가 남궁 천웅의 연속 공격을 하나하나 막아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불꽃들이 공중에 흩어졌다. 무광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의 검로가 점점 안정되어 갔다. 남궁 천웅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연환식이 모두 막힌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무광의 검로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깊이를 느꼈다. 검을 거두며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천웅검을 다시 세우며 자세를 바로잡았고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상대를 관찰했다. 무광이 전진했다. 그는 남궁 천웅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으며 청웅검이 그의 걸음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다. 네 조각의 기운이 검을 타고 흐르며 공기를 밀어냈고 그 압력이 남궁 천웅을 향해 쏟아졌다. 무광의 눈빛은 차가웠으며 그 안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남궁 천웅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천웅검법의 최고 초식, 천웅파천식이었으며 검에서 거대한 검기가 쏟아져 나왔다. 용의 형상을 한 검기가 무광을 향해 날아갔고 그것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찢어졌다. 앞마당의 땅이 갈라졌으며 주변의 무인들이 급히 피했다. 무광이 천권제의식을 발동했다. 청웅검이 십자를 그리며 움직였고 혈풍쌍참의 기운이 터져나왔다. 푸른 검기와 붉은 기류가 융합되어 남궁 천웅의 검기와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거대한 폭음이 앞마당을 뒤흔들었다. 땅이 크게 갈라졌고 전각의 기둥들이 흔들렸다. 돌가루와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앞마당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다. 연기가 걷히자 두 사람이 드러났다. 무광은 여전히 서 있었으나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고 청웅검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궁 천웅은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천웅검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땅에 꽂혀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무복이 찢어져 있었다. 앞마당의 무인들이 일제히 검을 들었다. 그들은 가주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일제히 무광을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남궁 천웅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무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남궁 천웅이 피를 토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으나
앞마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다. 혈영로와의 결탁을 인정했으며 천권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림맹과 여러 문파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청운표국의 멸문도 자신의 명령이었다고 말했고 진천웅이 천권도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혈영루에게 사주했다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앞마당의 무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검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남궁세가가 정도의 가문이라 믿었던 그들에게 가주의 고백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몇몇 무인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세가의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무강이 청운검을 들어 올렸다. 그는 남궁천웅의 목을 향해 검끝을 세웠으며 내 조각의 기운이 다시 한번 검을 타고 흘렀다. 복수를 완성할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고 아버지와 청운표국의 원한을 갚을 마지막 일격이 준비되었다. 무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으며 검끝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남궁천웅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무강을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천권도를 차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협의를 저버렸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그는 무강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응당한 대가라고 인정했다. 무강의 검이 멈췄다. 검끝이 남궁천웅의 목 바로 앞에서 멈춰섰으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무강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품속의 옥패가 뜨거워지며 가슴을 데웠고 아버지 진천웅의 얼굴이 떠올랐다. 청운표국이 불타던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 검은 파괴가 아니라 지킴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무강이 검을 거두었다. 청운검이 천천히 내려가며 허리춤으로 돌아갔고 검신이 칼집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무강은 남궁천웅을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흘러나왔다. 목숨은 살려주나 남궁세가의 권세는 오늘로 끝이라고 말했고 혈영루와의 결탁 사실을 강호 전체에 알릴 것이며 남궁세가는 5대 세가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궁천웅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강의 선언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천운검을 집어들어 검신을 꺾었고 그 꺾인 검을 무강의 발 앞에 던졌다. 남궁세가 가주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의식이었으며 그와 함께 세가의 권세도 땅에 떨어졌다. 앞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각 옆의 작은 건물, 밀실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에서 볼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렸다. 남궁천웅과 무강의 내공 충돌로 인한 진동이 세가의 곳곳을 흔들었고 오래된 건물들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밀실의 문이 스스로 열렸으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다. 무강이 고개를 돌렸다. 밀실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문서들이었고 그 문서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앞마당으로 날아왔다. 무인들이 문서를 주워들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다. 문서에는 혈영루와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고 무림맹 배신의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청운표국을 포함한 여러 문파 멸문의 명령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무인이 문서를 들고 무강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문서를 바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남궁세가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자신들도 가주의 명령을 따랐을 뿐 진실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강에게 용서를 구했고 남궁세가의 무인들이 모두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간청했다. 무강이 문서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훑어보았고 아버지 진천웅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청운표국 멸문 명령서였으며 남궁천웅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무강의 손이 떨렸으나 곧 진정되었고 그는 문서를 접어 품속에 넣었다. 이것은 강호 전체에 공개될 증거였으며 남궁세가의 죄를 만천하에 알릴 확실한 증명이었다. 다른 밀실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앞마당 주변의 여러 건물에서
돌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숨겨진 방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졌으며 혈영루에게서 받은 뇌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전권도 조각의 가짜 사본들도 발견되었고 그것들로 무림의 여러 문파를 속였다는 기록도 함께 나왔다. 남궁세가가 쌓아온 부와 권력의 이면이 모두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무인들이 하나둘 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으며 자신들이 섬기던 세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깨달았다. 일부는 무릎을 꿇었고 일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렸다. 남궁세가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정도 가문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앞마당에는 횃불이 켜졌다. 불빛이 무강의 얼굴을 비추었으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남궁천웅 위로 드리워졌다. 바람이 불었고 흩어진 문서들이 바람에 날렸다. 무강이 몸을 돌렸다. 그는 남궁천웅에게 등을 보이며 대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부서진 대문 너머로 대도성의 거리가 보였다. 뒤에서 남궁천웅의 기침 소리가 들렸으나 무강은 돌아보지 않았다. 청웅검이 허리춤에서 흔들렸으며 내 조각의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안마당에 무인 한 명이 소리쳤다. 그는 무강의 뒷모습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으며 다른 무인들도 그를 따라 일제히 절을 올렸다. 남궁세가를 무너뜨렸으나 무고한 무인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였고 협의를 지킨 무강에게 바치는 경이었다. 수십 명의 무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검이 모두 땅에 내려져 있었다. 무강이 대문을 나섰다. 부서진 대문 조각들을 밟으며 남궁세가를 벗어났고 대도성의 밤거리로 접어들었다. 뒤에서 남궁세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으며 앞마당에서 들리던 소리들도 서서히 사라졌다. 무강은 앞만 보며 계속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이 돌바닥을 딛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무강이 대도성의 거리를 걸어갔다. 밤이 깊어지며 거리는 고요했고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달빛이 돌바닥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무강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청웅검이 허리춤에서 걸음에 맞춰 흔들렸으며 품속의 옥패가 여전히 미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성문이 보였다. 대도성을 벗어나는 성문이었고 문지기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강은 그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성문 옆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으며 대도성의 성벽이 뒤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성 밖으로 나서자 넓은 들판이 펼쳐졌고 저 멀리 산맥의 윤곽이 어둠 속에 보였다. 무강이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들이 가득했으며 그 별빛이 대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강은 계속 걸어갔으며 산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 다음 목적지가 있었고 천권도의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천곡의 기억이 떠올랐다. 맹주의 마지막 모습, 그가 남긴 옥패와 말들, 그리고 바위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무강의 마음속을 스쳤다. 천권도를 차지하려 했던 자들의 말로는 모두 비슷했고 권력에 눈이 멀어 협의를 저버린 대가는 결국 파멸이었다. 무강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은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궁세가의 일도 떠올랐다. 남궁천웅의 고백, 무너진 밀실에서 쏟아진 증거들, 그리고 무릎 꿇은 무인들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강은 알고 있었다. 천권도를 둘러싼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혈영루와 다른 세력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강의 여정은 이제 절반을 지나왔을 뿐이었다. 산기슭에 도착했다. 무강은 산길로 접어들었으며 나무들 사이를 지나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달빛이 나무짚을 통과하며 땅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고 산새들이 잠에서 깨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강의 호흡은 고르고 깊었으며 오랜 전투로 지친 몸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산 중턱의 바위 위에 섰다. 그곳에서 대도성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남궁세가의 정각들도 멀리 보였다.
정각 주변으로 횃불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으며 작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무강은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반대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이 끝나가고 새벽이 오고 있었으며 하늘의 색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이 점점 푸르게 변했고 그 푸른 빛이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다. 해가 뜨기 직전의 그 짧은 순간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붉은 하늘 아래 무강은 홀로 서 있었다. 청운검을 뽑았다. 검신이 새벽의 붉은 빛을 받아 빛났으며 네 조각의 문양이 검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무강은 검을 들어 하늘을 향해 세웠고 검끝이 붉은 하늘을 가리켰다. 허리띠 속 네 조각이 다시 한번 떨렸으며 그 떨림이 검을 타고 올라가 검끝까지 전해졌다. 푸른 기운이 검신을 감쌌고 그 기운이 하늘로 뻗어 올라갔다. 무강이 검을 천천히 내렸다. 검끝이 땅을 향했으며 무강은 검을 다시 허리춤에 꽂았다. 네 조각의 떨림이 가라앉았고 그의 호흡도 고요해졌다. 품속의 옥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으며 옥패의 문양이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맹주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었고 이것으로 무강의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다. 해가 떠올랐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며 황금빛으로 변했고 태양이 산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지 전체가 햇빛에 물들었으며 대도성의 건물들도 그 빛을 받아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어제의 어둠이 사라지고 오늘의 빛이 세상을 채웠다. 무강이 몸을 돌렸다. 그는 해를 등지고 산 너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앞으로 늘어졌다. 청운검이 허리춤에서 햇빛을 반사했고 품속의 옥패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강의 발걸음은 단단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산길이 계속 이어졌다. 무강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으며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아침의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산 아래 대도성에서는 남궁세가의 몰락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나 무강은 이미 그곳을 떠나 강호를 등지고 있었다. 무강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무들과 바위들 사이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단지 아침의 햇살만이 그가 지나간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산속에는 고요가 흘렀으며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복수를 끝낸 무강은 이제 강호를 떠나 은거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다. 하늘의 붉은 빛이 사라지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으며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 대도성 위로 아침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강호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젯밤 남궁세가에서 벌어진 일은 곧 강호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다. 산 너머 무강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천권도의 네 조각도 그와 함께 강호를 떠나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아버지의 원한도 풀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한 은것뿐이었다. 청운검을 든 그의 손이 단단했으며 품속의 옥패는 이제 그저 맹주의 유물로만 남게 될 것이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복수의 이야기는 이제 고요한 산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바람이 산을 넘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평화의 기운이 담겨 있었고 강호의 혼란도 이제 잦아들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몰락으로 혈영루도 힘을 잃을 것이었고 천권도를 노리던 자들도 점점 사라질 것이었다. 네 조각을 가진 무강이 강호를 떠남으로써 천권도를 둘러싼 쟁탈전도 끝을 맺게 될 것이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으며 세상은 새로운 날의 빛 속으로 들어섰다. 무강의 그림자가 산길 위에 남아 있었으나 그것마저 햇빛이 강해지며 점점 옅어져 갔다. 산은 고요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그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무강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무강은 인적이 끊긴 산속 폐사에 몸을 숨기고 지냈으며 매일 새벽 검을 닦고 내공을 가다듬으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청운검은 벽에 걸려 있었고 품속의 옥패는 낡은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복수는 끝났고 강호의 소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 산에 은둔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나누었으나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졌다. 나무짚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며 계절이 바뀌어갔다. 무강은 폐사 마당에 낙엽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산에서 나무를 캐어 끼니를 때웠다. 손에 든 것은 검이 아니라 빗자루였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대도성에서 들려오던 남궁세가의 몰락 소식도 이제는 예실처럼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무강이 폐사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길처럼 보였으나 그 연기가 점점 짙어지며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무강은 연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웃거렸고 산불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연기의 색이 보통 연기와 달랐다. 검고 짙었으며 그 속에 보랏빛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이 산을 올라왔다. 그는 폐사 앞에서 무강을 불렀고 숨을 헐떡이며 급한 소식을 전했다. 산 아래 큰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것,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는 검은 재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은 무림의 고수들이 급히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강이 청운검을 내려다보았다. 벽에 걸린 검이 석 달 만에 다시 그의 눈에 들어왔고 검신이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평온했던 나날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강호의 혼란이 다시 한번 그를 부르고 있었다. 무강은 한동안 망설였고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그날 밤 또 다른 마을이 불탔다. 폐사에서도 그 불빛이 보였으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바람 속에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그 불길을 바라보았으며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검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흘째 되던 날, 구파일방의 신호탄이 하늘에 올랐다. 붉은 불꽃이 하늘 높이 터지며 강호 전체에 비상을 알렸고 그 신호를 본 무림의 고수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강은 폐사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신호탄을 바라보았으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 아래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무강이 청운검을 들었다. 석 달 만에 다시 손에 쥔 검이 낯설지 않았고 여전히 손에 익었다. 검을 허리춤에 찼으며 품속의 옥패도 다시 꺼내어 품에 넣었다. 폐사의 문을 닫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평온했던 은둔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시체를 발견했다. 길가에 쓰러진 무인의 시신이었고 그의 검은 부러져 있었으며 온몸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무강은 시신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보통 화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몸속 깊이 침투해 있었으며 그 기운이 아직도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무강의 표정이 굳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고 남은 것은 검은 재와 타다 남은 기둥들 뿐이었다. 무강은 폐허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고 공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악한 기운을 느꼈다. 이것은 천권도와는 전혀 다른 힘이었다. 저 멀리 또 다른 불길이 피어올랐다. 무강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청운검이 허리춤에서 흔들렸으며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다. 석 달간의 평온은 끝났고 강호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무강은 그 혼란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보랏빛 기운이 어렸다. 달빛마저 그 기운에 가려져 희미해졌고 별들도 빛을 잃은 듯 어두워졌다. 무강은 그 보랏빛을 올려다보았으며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험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복수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혈영 천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